이번 시간에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반응형 홈페이지라는 것은 요즘에는 굉장히 디바이스 종류가 많기 때문에 데스크톱, 노트북, 패드, 그리고 핸드폰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기에 맞춰서 예쁘게 내 홈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을 일컬어 반응형 홈페이지라고 말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PC와 모바일용 홈페이지를 각각 따로 제작했고 아직도 일부 그런 홈페이지가 남아있지만 대부분 반응형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응형 홈페이지를 한번 구현해 볼 거예요. 일단 엘레멘토 편집으로 들어가셔서요. 이거는 그냥 홈에서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 특정 페이지에서 들어가셔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트 편집을 할 거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사이트 설정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와 전혀 상관이 없죠. 사이트 설정은. 위에 보시면 반응형 홈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는 요 도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데스크톱, 그리고 태블릿, 모바일 이렇게 나눠서 우리는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기에는 좀 번거롭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보다는 데스크톱과 모바일을 위주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태블릿에서는 뭐 아주 예쁘게 나오지 않더라도 깨지거나 흐트러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기 때문에 주로 데스크톱 그리고 모바일을 기준으로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페이지 빌더의 사용법을 익히셔서 내가 만든 페이지에서는 태블릿도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태블릿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면 됩니다. 일단 태블릿 자체는 기기가 데스크톱에 비해서 굉장히 너비가 작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PC 그 데스크톱에서 썼던 폰트 크기를 그대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태블릿에서부터 모바일에서 사용할 폰트 크기를 지정을 해둡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색상이나 나머지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글꼴에서만 변경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글꼴에서 우리 기준이 16이었는데 15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 기본 글꼴 크기를 다 따라갈 거기 때문에 기본 글꼴에서만 15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손높이나 글자 간격 같은 거를 지정을 데스크톱 버전에서 해놨었죠. 근데 그것들이 다 상속이 됩니다. 그 속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크기만 딱 바꿔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뒤로 가볼게요. 혹시나 우리가 또 뭔가 만질 부분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H1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컬러가 다르잖아요. 블랙 색상이 아니고 회색 컬러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PC에서도 뭔가 설정을 했었다라는 표시거든요. 네, 데스크톱으로 다시 돌려보면 20을 넣어 놨었어요. 그래서 H1 같은 경우에는 16으로 바꿔주겠습니다. 16 한 다음에 변경사항 저장해 주시고 이번에는 공용 푸터로 가볼게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는 헤더부터 하면 좋겠죠? 근데 헤더는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할 거예요. 그래서 푸터 먼저 해볼게요. 사실 푸터에서도 사실 변경할 게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대로 어떤 속성을 상속받아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네, 기본 크기를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 적혀 있진 않지만 바꾸면서 아마 글씨 크기가 15로 변경될 거예요. 그런데 태블릿부터는 뭔가 지금 저희가 왼쪽에 헤더 자리를 비워놓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컨텐츠를 다 밀어놓은 이 레이아웃 자체가 뭔가 적절하게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한번 풀어줘 볼게요. 레이아웃을 풀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은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 여백만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고급에 가서 일단 패딩을 15로 다 돌려놔 주시고 이 상태에서 상단 여백이 작은 편이니까 넓게 잡아주겠습니다. 55로 잡아줄 거예요. 이 여백 같은 경우에는 좁아질수록 그 양 사이드 여백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딱 붙게 되면 뭔가 성의가 없는 느낌이에요, 홈페이지가. 그리고 만들다 만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저는 오른쪽 왼쪽 여백은 기본으로 15를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15가 좀 넓다 하시는 분은 10을 주셔도 되고요. 보통 10, 15, 20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주니까요.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이아웃 바꿔 주신 후에 공개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CV 페이지부터. CV 페이지도 동일합니다. 네, 태블릿으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자, 이 컨테이너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지금 헤더와 겹쳐서 잘 안 될 때 어떤 도구를 꺼내라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구조. 구조를 꺼내서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백을 바꿔 주실 건데요. 고급 탭에서 역시 15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은 우리가 아까 푸터에서 여백을 줬어요. 위에 55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하단에는 여백을 0으로 주겠습니다.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단은 85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CV 같은 경우에는 글씨 크기가 스타일 보시면 CV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값을 줬기 때문에 기본 값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6으로 바꿔주세요. 네, 16 바꿔주시고 지금 사실 이 텍스트도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헤더가 막 겹쳐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CV는 공개를 눌러주시고요. CV부터는 모바일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모바일도 한번 해볼 건데 모바일에서도 사실 딱히 뭐 변경을 해줄 만한 커다란 사항은 없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텍스트 편집기에 오른쪽에 여백을 줬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빼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하단에 지금 너무 붙어 있잖아요. 두 번째 텍스트 편집기와 요것만 좀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으로 가셔서 여백 0으로 맞춰주시고 그럼 오른쪽에 여백 없어졌죠. 하단에는 20 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문장 자체에도 20픽셀의 여백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단에 20픽셀까지 주게 되면은 이제 총 40픽셀이 띄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개 깔끔하게 눌러주시면 CV 페이지는 완료가 됩니다. 반응형이. 같은 방식으로 사실 컨택트도 우리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같은 설정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자체의 여백을 일단 15로 깔아주시고 연결 풀어주시고 하단은 0 그리고 상단은 우리 85 줬었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페이지 타이틀 폰트 크기를 16으로 맞춰주시고 텍스트 편집기에 가서 스타일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모바일로 넘어가서 모바일에서는 변경할 게 없죠. 지금 모바일에서는 컨택트 페이지 같은 경우 이렇게 한 다음에 공개 눌러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푸터도 지금 이상하게 뜨는데 푸터도 좀 모바일에서 잡아주고 갈게요. 푸터의 경우는 카피라이트만 남기고 이 이메일 주소는 숨겨주겠습니다. 새로 배우는 기능이죠. 고급에 가셔서 이메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반응형에서 모바일 세로에서 숨기기 해주시면 위에 카피라이트 부분만 이렇게 뜨게 됩니다. PC에서 여기서 선 높이를 픽셀로 바꿔주시고 14.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도 선 높이를 픽셀로 바꾼 후에 14로 바꿔주세요. 그럼 이렇게 밑에 있던 여백이 몰라보게 줄어든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여백만큼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태블릿 확인해 주시고 모바일로 가서 확인해 주시고 지금 얘가 보여서 이 두 개의 요소의 갭이 우리가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보이지만 나중에는 얘가 하나만 인식이 돼서 이 갭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 요소도 안 보일 겁니다. 모바일에서. 이렇게 푸터는 반응형으로 구현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웍스 상태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웍스 상세 페이지도 레이아웃을 좀 풀어주셔야겠죠?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일단 패딩을 15로 전체 주시고 하단을 0으로 풀어주시고 상단은 85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헤더 때문에 자꾸 선택이 잘 안 돼요. 구조 꺼내주시고 여기서 포스트 타이틀 16으로 폰트 크기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목 우리 썼던 거 속성 ACF 필드 속성 썼던 거 요것도 15로 변경해 주세요. 15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스트 컨텐트 보겠습니다. 포스트 컨텐트는 역시 15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우리 내비게이션 깔았었죠. 변경을 해줄 건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하단에 고정을 시켜놨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형으로 처리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과 모바일에서 숨기겠습니다. 숨기고 여기에 있는 걸 복제를 하셔서 이 밑으로 가지고 올게요. 이 위에 컨테이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만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15로 해주겠습니다. 네, 15로 해주시고 한번 모바일 버전도 한번 볼까요? 모바일 버전에서는 이 우리 속성으로 줬던 이 글씨 크기를 14로 줄 거고요. 제목이랑 속성 글자가 간격이 너무 넓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 간격을 10만큼 띄어지게 줄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공개를 한번 눌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워크 컨택트 CV에 꼭 푸터했고 헤더는 제일 마지막에 하고 그리고 웍스 삼색 페이지까지 이제 모두 맞춰 봤는데요. 페이지 보기 한번 해볼까요? WP 메인으로 나가서 시크릿 창으로 한번 열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C에서는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CV, 컨택트, 네, 모두 깔끔하게 글씨가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패드 프로 크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패드 크기로 봤더니 네, 깨지지 않고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컨택트. 네, 컨택트도 잘 나오고요. 워크 페이지는 아직 안 했고, 네, 워크 페이지는 해야 하고,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잘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밑에 잘 나오고요. 글씨 크기 같은 거 예쁘게 잘 나오죠. 할 수 있고, 모바일 크기에서도 예쁘게 잘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그냥 중간 점검을 한 거예요. 괜찮게 잘 나오나. 지금 헤더를 안 해놨더니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렵네요. 근데 푸터도 잘 나오고, 뭐 글씨 크기 같은 거 잘 나오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볼게요. 헤더 하기 전에 이제 워크 페이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멘토로 편집 눌러주시고 여백을 빼주어야겠죠. 여백을 하단 0 그리고 상단 85로 설정을 해주시고 지금 이제 이 포스트를 수정을 해줄 건데 칼럼 수를 태블릿까지는 3칼럼으로 해줄 거예요. 네, 저는 좀 오밀조밀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3칼럼으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 스타일로 가셔서 이 칼럼 갭만 15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미지 스페이싱을 10으로 줄여줄게요. 그리고 컨텐트에서 타이틀 글씨 크기를 15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네이션도 마찬가지로 글씨 크기를 15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제 모바일로 넘어가서는 하나씩 나오도록 하는데요. 이미지 비율이 지금 바뀌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 설정이고요. 다시 1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공개 눌러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보기 하면 잘 나오고 이렇게 줄였을 때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잘 나오죠? 지금 이렇게 줄였을 때 뭔가 푸터가 제대로 노출이 안 되는 지금 문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봐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페이지 빌더가 아주 100%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말썽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엘레멘터 쪽에 이제 문의를 해볼 수도 있고요. 해결을 위해서 뭐 커뮤니티를 이용해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워크 CV 컨택트 그리고 워크 디테일 페이지까지 작업을 마쳐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망의 헤더 반응형 작업을 하면서 모든 반응형 작업을 마치고 홈페이지 제작을 완벽하게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